자, 다음 문제를 보면 물이 고여있는 도로 주행 시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틀린 방법은 했습니다. 방법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 도로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있을 때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동차가 물 위를 떠서 가요. 물 위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급제동이라든가 또는 조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제동력 떨어지고 조작력 떨어지면 어떻게 돼? 차가 돌거나 미끄러지겠죠. 따라서 이때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저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트레드 마모,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지 않는 타이어들, 트레드가 적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리브형 패턴을 사용한다. 이 타이어에 크게 나누면 줄이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리브형 패턴이고, 러그형 패턴은 옆으로 가 있는 거, 이렇게. 요걸 러그형 패턴이라고 하고, 리브하고 러그하고 섞여 놓은 것들 있죠. 이런 거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리브 러그 패턴. 그래서 이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브형 패턴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기압을 낮춘다가 아니고 공기압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 면적도 좁혀줘서 더 밀착성을 더 좋게. 그래서 공기압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 10에서 15% 높여줘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있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뭐냐면은 타이어가 고속을 주행할 때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이 앞부분이 이렇게 접혀요. 접혀가지고 쭈글쭈글해져.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타이어가 막 찢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이 공기라는 것은 압축을, 이 타이어 안에 압축을 시켜놨는데 계속 고속 회전을 시켜버리면 그 공기 자체가 열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고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글누글해져가지고 이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공기압이 너무 작으면 공기의 유동이 더 많아서 그만큼 열 발생률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타이어가 자연적으로 파손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기압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 스탠딩 웨이브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든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기압을 좀 높여주고 저속 운전을 해야 되겠다. 자, 26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죠. 에서 각 쇼버에 장착되어 컨트롤 로드를 회전시켜서 오일 통로가 변환되면 하드나 소프트로 감소력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에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오일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가장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속도 구하는 문제인데 기관의 회전 속도가 2000rpm, 제2속의 변속비가 2대1, 종감속비가 3대1, 타이어 유효 반지름이 50cm일 때의 차량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차량 속도 구하는 공식 S는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그 다음에 타이어 유효 반지름 값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회전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0rpm. 여기다가 rpm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기관의 회전 속도 다 2000rpm.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속비가 지금 2대1이고 그 다음에 종감속비가 3대1이니까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겠는데 지금 속도는 얼마예요? km/h로 나오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기관 회전 속도는 분당 rpm을 준 거야. 분당 rpm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주려면은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cm잖아요. cm를 km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돼요? 1000이죠. 따라서 1000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면 요 공식대로 그대로 갖다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62.8km/h가 나오게 됩니다. 차량 속도 구하는 문제 여기서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 공식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대입시켜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볼까요? 수동 변속기 장치에서 클러치 압력판의 역할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클러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교재 해설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플라이 휠이 있을 때 수동 변속기에서 동력을 전달하고 끊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클러치죠. 그래서 여기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디스크가 있고 압력판이 하우징에 같이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생략하고 여기 압력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이에요. 단면을 보는 겁니다. 여기 압력판입니다. 여기 압력판. 그 다음에 압력판을 눌러주는 스프링이 있는데 이것은 막판 스프링,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와이어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압력판이 디스크를 완전히 눌려줘가지고 돌아가는 회전하는 플라이 휠의 동력을 디스크를 통해서 디스크 가운데 허브를 통해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여기에
스플라인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어가 돌아가는 이 변속기가 있는 건데 이때 이 디스크 보자고요. 압력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압력판은 디스크를 플라이 휠에 압착해서 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은 이 스프링 겸 이 레버를 눌러줌으로 인해서 릴리스 베어링이 있어서 눌러줌으로 인해서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 와이어링을 중심으로 이 압력판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압력을 전달해줬던 압력이 해체가 되니까 동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디스크가 동력이 플라이 휠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살펴보자고요. 기관의 동력을 받아서 속도를 조절한다. 아니죠. 제동거리를 짧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 견인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죠. 클러치 판을 밀어서 플라이 휠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압력판입니다. 압력판. 그래서 이것이 디스크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디스크가 자꾸 마모될 거 아니에요. 마모되면 마모된 만큼 압력판이 스프링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압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RPM을 왕 돌리면은 또는 견인을 필요로 하는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할 때 슬립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타거나 또는 마찰열로 인해서 이것이 고착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모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립 현상이 일어나면 동력이 100% 전달이 입력축으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판이 많이 마모가 되면 새로 교환하는데 이때 교환할 때 디스크하고 압력판하고 다 일체 다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판의 역할은 디스크를 플라이에다 밀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클러치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동력을 차단하고 놓는다는 얘기는 동력을 전달하는 것. 그 기능이 바로 클러치 디스크의 역할입니다. 28번 정답 4번입니다. 자, 29번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서 변속이 어려운 이유 중 틀린 것은 먼저 변속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변속을 할 때에는 동력이 차단돼서 동력이 들어오질 않는 상태에서 기어를 물리는 것이 원활하게 물려지겠죠. 그죠? 근데 동력이 차단이 안 돼. 계속 엔진에 동력이 들어와. 그때 기어를 넣는다 그러면 각 기어 이빨들이 어떻게 되세요? 까르릉 하고 소음이 발생하면서 기어가 끼워지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클러치의 끊김이 불량할 경우에 차단이 안 될 때에 변속이 어렵다. 그 다음에 컨트롤 케이블의 조정 불량. 컨트롤 케이블이라는 클러치 케이블을 얘기하는 건데 이 케이블이 조정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밟아도 동력이 차단이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싱크로 메쉬 기구의 불량. 이 싱크로 메쉬 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어가 있으면 해당 기어가 있으면 여기에 싱크로나이저링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기에 바로 싱크로나이저링이 하나 들어갑니다. 황동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허브가 있고 스플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슬리브가 끼워져 가지고 이 슬리브가 이 축에 걸려져 있는 이 허브 기어는 이 축하고 완전히 고착이 돼 있고 이 돌아갈 때 이 기어가 해당 기어만큼 막 돌아요. 자, 도는데 기어 이빨수만큼 도는데 이때 슬리브가 주축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이 허브하고 기어하고 같이 물려줘야 돼. 그때 요 물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할 때 기어 이빨에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싱크로나이저 링이에요. 그런데 이 싱크로나이저 링에 보면은 이 슬리브가 있고 여기에 싱크로나이저 키가 있고 키가 보통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저 링이 있고 싱크로나이저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쉬 기구라고 하는 것은 싱크로나이저 키, 싱크로나이저 스프링,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저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대로 다 작동이 되어야만이 기어가 원활하게 부드럽게 싹 끼워지고 또 빼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이 어려운 이유 중 틀린 것은 기어 오일이 너무 과다하게 주입됐다? 이것은 뭐 변속하고 상관이 그렇게 없어요. 저항만 많이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클러치 끊김이 불량하거나 컨트롤 케이블의 조정이 불량하거나 또는 싱크로 메쉬 기구가 불량하게 되면은 변속이 어렵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0번. 유압식 브레이크 원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응용한 것이냐? 유압식 브레이크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브레이크의 높은 비등점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흡수성 이것도 아니고 브레이크액은 작용하는 압력을 분석시킨다 이건 아니고
바로 밀폐된 액체 일부에 작용하는 압력은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유압식 브레이크가 나왔다. 그 원리가 이렇다. 여러분들 이거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